리나, 창고로 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만호의 명령이 어둠을 가로질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랜턴 불빛 아래 린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발. 간절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몸으로 문틈을 통해 지옥 같은 현실을 목격했어요. 엄마는 왜 매일 저기서 울고 나오는 걸까? 아이의 순수한 의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 남자의 욕심이 불러온 외국인 여자의 삶을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그녀들의 삶을 위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가을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시골 마을, 한적한 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사과 창고에는 언제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짝과 녹슨 경첩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에는 떨어진 사과들이 썩어가며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 창고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집에서 매일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리며 지나쳐 갈 뿐이었어요. 70세의 만호는 이 집의 절대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마다 만호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리나, 창고 좀 정리해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거부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34살의 리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였습니다. 가늘고 조그만 체구에 언제나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창고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에 나가 있었고 이 집에서는 시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억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8살 민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매일 밤 저 어두운 창고로 들어가는지, 왜 나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는 몰래 뒤따라가곤 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창고 근처까지 다가가서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왜 매일 저기서 울고 나오는 걸까? 민수의 어린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의문과 함께 상처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 그 복잡하고 어두운 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린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녀의 간청하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만호의 거친 목소리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해.
누군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민수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거든요. 내가 어른이었다면 민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고의 붉은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적 속에서 그 불빛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린이 나왔을 때 그녀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만호는 뒤따라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야 한다. 잊지 마라.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재빨리 숨어서 엄마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이렇게 매일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만호의 명령, 린의 두려움, 그리고 민수의 궁금증과 불안이 하나의 악순환을 이루며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처만이 깊어져 갔죠. 다음 날 아침 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과 붓기를 가리기 위해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도 어젯밤의 흔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눈치채면 안 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눈이 빨개? 그리고 목소리도 이상해.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린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양파를 많이 썰어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근데 엄마는 왜 매일 밤늦게 나가는 거야? 민수의 또 다른 질문에 린은 당황했어요. 그건 할아버지가 창고 정리하라고 해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8살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린은 무거운 사과 상자를 끌며 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상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린 씨, 일찍 왔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아프지는 않지? 또 다른 상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린은 힘들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과 가게 앞에 도착해서 린은 정성스럽게 사과들을 진열했습니다. 하나하나 닦아가며 가장 예쁜 것들을 앞쪽에 놓았어요. 하지만 사과를 만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늘도 좋은 사과 많이 팔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사과 좀 골라주세요. 손자가 좋아해서요. 네, 할머니. 이거 정말 달고 맛있어요. 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봉지에 담을 때 손이 떨려서 몇 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하게 사과를 주워 담으며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린 씨. 손이 왜 이렇게 떨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린은 서둘러 대답하며 거스름 돈을 건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계속 왔지만 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팔면서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저기요, 계산해 주세요. 손님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죄송해요. 이런 실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60세의 정숙은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늘 다른 상인들을 챙겨주는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린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손님이 많아서요. 사실 식욕이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린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손목에 그건 뭐야? 정숙이 가리킨 곳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린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내려가렸어요. 아, 이건 어제 사과 상자 옮기다가 부딪혀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숙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자국이 손목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정숙 언니. 린이 너무 급하게 대답하자 정숙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린은 자신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민수가 감기에 걸려서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린 씨, 나는 이 시장에서 30년을 살았어. 사람이 힘들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알아.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린은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만호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똑똑히 알아. 그 말,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너와 내 아들은 끝장이야. 말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순간 이 집은 무너지고 아들도 다칠 거야. 하지만 정숙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린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린의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나, 멀리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시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린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호는 정숙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린 씨가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 건 집에서 내가 알아서 챙길 일이야. 괜한 걱정은 마시오. 만호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린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 슬픔은 이제 정숙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만호가 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숙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린의 떨리는 손, 손목의 멍자국, 그리고 만호가 나타났을 때 보인 그녀의 공포에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리는 민수에게 저녁을 차려주며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어요.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린의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 최고다. 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만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나, 창고로 와. 그 순간 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급변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잠깐 할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올게. 민수는 숙제하고 있어. 린은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창고로 향하는 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길이 점점 더 길게 느껴졌어요. 창고 문 앞에 서자 만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잖아. 빨리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어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 정숙과 나눈 대화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슨 말을 했나? 만호가 문을 닫자마자 추궁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 그 아줌마가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 특히 우리 집 일은 절대로. 만호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린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혼자 남은 민수는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뭘 하는 거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와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창고 근처에 다가가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발. 린의 간절한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조용히 해. 누군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만호의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들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어요. 아이는 온몸이 떨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는 거지? 왜 엄마가 우는 거지? 아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1시간 후 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엄마의 움직임을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린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엄마.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린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문 너머로 물었어요. 린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얼굴을 씻었습니다. 민수야, 왜 안 자고 있어? 엄마가 안 와서 잠이 안 와. 민수의 순진한 대답에 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난 알아. 할아버지가 엄마 괴롭히는 거 맞지? 민수의 말에 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8살 아이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그런 말. 나 무서워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알아. 민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나는 엄마가 다칠까봐 매일 무서워. 아이의 절규에 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린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까지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모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널 지키려고 참는 거야. 하지만 이제 민수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여기서 나가자.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민수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우리가 갈 곳이. 그럼 다른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시장의 정숙 할머니는 엄마를 걱정해 주잖아. 리는 민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만호의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똑똑히 알아. 그 말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너와 내 아들은 끝장이야. 하지만 민수의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린의 손끝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서로 껴안고 잠들었어요. 린은 민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민수와 나눈 대화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오늘은 정숙 언니에게 말해보자.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 왜? 그냥 어제보다 용감해 보여. 아이의 순수한 말에 리는 미소 지었어요. 민수가 엄마에게 용기를 줬거든. 그녀는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민수를 배웅한 후 리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어제까지의 절망적인 기분과는 달랐어요. 할 수 있어. 정숙 언니라면 나를 도와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사과를 진열하던 리는 정숙이 가게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없는 틈을 노려 정숙의 가게로 향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린 씨.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정숙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정숙의 예리한 관찰력에 리는 놀랐어요. 역시 오랜 세월 사람들을 봐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론이지. 지금 말해도 돼. 정숙은 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다른 일을 멈추고 집중했습니다. 사실은 린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만호였어요.
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린과 민수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을 느낀 그는 린을 감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린아.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만호의 등장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린의 급변한 표정과 만호의 시기적절한 등장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상했어요. 만호 씨가 이 시간에 시장에 나오다니 드문 일이네요.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이가 걱정돼서 나왔소. 만호는 린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어요.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와서 걱정이 됐거든. 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호가 자신의 팔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그 소나기의 힘은 경고였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제대로 된 아침을 먹고 나와야지. 만호는 린을 끌고 가려 했어요. 정숙 씨도 바쁠 텐데 괜한 시간 빼앗으면 안 되잖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대화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바쁘지 않아요. 린 씨랑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그녀는 만호와 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린 씨, 아까 하려던 말 있었잖아요. 린은 정숙의 도움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호의 소나기가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결국 린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만호의 위협적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만호는 린을 데리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호 씨, 혹시 린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처럼 들렸지만 정숙에게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린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그런 건 집에서 내가 알아서 챙기는 일이야. 만호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이 아니오. 그는 린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린은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린 씨,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린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물었어요. 린은 잠시 정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정말로요. 린은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물을 분명히 보았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지만 만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민수도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야. 그는 린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린은 정숙을 뒤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은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린 씨가 저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지? 그녀는 린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는 린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똑똑히 알아. 그 말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너와 내 아들은 끝장이야. 린은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만큼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걱정 어린 시선이 린에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언니가 눈치챘어. 이제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 작은 희망이지만 린의 마음에 조금씩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린과 만호의 이상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다듬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린 씨의 그 무서워하는 표정이 평범한 게 아니야. 정숙은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영희 언니, 혹시 만호네 집에서 이상한 일 못 들었어? 정숙이 옆 가게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상한 일? 무슨 말이야? 그냥 린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집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린 씨가 매일 밤늦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봤거든. 밤늦게? 응, 저녁 먹고 나면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와. 정숙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 봤어?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창고 쪽인 것 같았어. 그런데 왜? 영희의 말에 정숙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린 씨가 너무 피곤해 보이거든. 소문은 작은 시장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린 씨가 요즘 너무 말이 없어. 맞아, 전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울해 보이더라.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만호 영감이 며느리를 너무 부린다 싶더라고.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를 저녁마다 부르는 게 정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성격의 상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린 씨 표정을 봤는데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만호 씨가 나타나니까 바로 입을 다물더라고. 한편 만호는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시장에서의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숙이란 아줌마가 너무 참견이 심해. 린이가 쓸데없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 그는 린을 더욱 감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린을 불렀어요. 린아, 오늘은 창고 일을 일찍 끝내자.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린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몸을 돌렸어요. 네, 아버님. 민수 저녁만 차려주고 갈게요. 민수는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와. 만호의 명령조 목소리에 린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부엌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이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창고로 향하는 길 만호는 린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숙이라는 아줌마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인사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잖아. 린은 부인했지만 만호는 믿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대화하지 마라. 알겠나? 네, 아버님. 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호의 의심과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것은 민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끝집에 사는 할머니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 집에서 매일 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지?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만호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창고 쪽에서. 이 말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정숙은 다른 상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며 확신했어요. 린 씨가 매일 밤 창고로 가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멍든 자국이 있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만호 영감이 며느리를 이상하게 대한다더라.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밤마다 창고로 부른다면서 작은 시장 특유의 빠른 소문 전파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창고 문을 열려고 했다던데. 엄마를 찾으면서. 정말? 그럼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거네. 아이까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만호에게도 이런 소문들이 전해졌어요.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기 만호 씨 온다. 쉬, 조용히 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분노한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린을 추궁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했길래 온 동네가 수군거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 린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 며느리의 모함이야. 만호는 소리쳤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소문이 나는 거야.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의 반응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는 서울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녀는 다른 시장 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장이지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만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많은 어른으로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소문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만호의 권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고 린을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만호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린 때문이야.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창고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8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결단이었지만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린을 다뤘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어. 창고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린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창고 밖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도와야 해.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든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학교에 가는 척하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에요. 정숙 할머니라면 도와주실 거야.
아이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할머니, 민수가 정숙의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어머, 민수야? 학교는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정숙은 놀라며 아이를 맞았어요. 할머니, 엄마를 도와주세요. 민수의 절규에 정숙은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정숙은 아이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밤 엄마를 창고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엄마가 울어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것이에요. 정말이야? 민수가 직접 본 거야? 네. 저는 매일 밤 몰래 따라가서 봤어요.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만 무서워서 못했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이런 고민을 했다니요. 정숙은 즉시 다른 시장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와봐요. 중요한 일이야. 사람들이 모이자 민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창고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엄마는 울면서 나와요. 이런 일이. 상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깐, 우선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정숙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민수야, 오늘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네, 매일 밤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정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저녁 정숙을 비롯한 몇몇 시장 상인들이 만호의 집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정말 일어날까? 민수 말이 맞다면 곧 뭔가 있을 거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나, 창고로 와라. 그리고 이어서 린의 떨리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숨어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창고 문이 닫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린의 흐느끼는 소리와 만호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서 나왔어요. 제발 아버님, 조용히 해. 숨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들었어.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야 해. 그래, 이제 확실해졌잖아. 정숙이 앞장서서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호 씨, 문 열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구야? 만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에요. 문 당장 열어요.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만호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여기 왔소? 린 씨는 어디 있어요? 정숙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린이 옷을 추스르며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린 씨, 괜찮아요? 정숙이 달려가서 린을 부축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린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만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상황은 명백했어요. 창고 안의 어수선한 모습, 린의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이 그의 거짓말을 증명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매일 밤 며느리를 창고로 부른 이유가 뭔가요? 정숙의 질문에 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소동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에요. 할머니들. 아이는 정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본 걸 말해야 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를 사과창고로 끌고 갔어요. 민수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나왔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아이의 순진하지만 정확한 증언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만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주저앉으며 외쳤어요. 나는 단지 며느리가 우리 집을 떠날까 두려웠던 거다. 그의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내 아들이 없는 동안 집안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그의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리는 정숙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창고 앞에서 벌어진 일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만호의 고백과 민수의 증언, 그리고 린의 눈물 어린 호소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던 만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먼저 린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린 씨, 어떻게 하고 싶어? 린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던 일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만호는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로 나쁜 일을 했구나.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린과 민수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엄마 곁으로 달려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무섭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응, 이제 안 무서워. 민수가 용감하게 도와줘서 고마워. 모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숙은 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따뜻한 말에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사이잖아. 시장 상인들은 만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만호 씨,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의 질타가 만호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아들이 없어서 불안했고 린이 떠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황을 설명해주자 이장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그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민수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해도 아버님이 항상 위협하셨어요.
민수와 저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하셨거든요. 린의 말에 정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수도 자신이 견뎠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매일 밤 무서웠어요. 엄마가 다칠까봐,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나쁜 짓을 할까봐. 8살 아이가 이런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른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경찰관은 만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혐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만호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린은 경찰에게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창고 정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집으로 돌아온 린과 민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린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린은 오랜만에 창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민수도 엄마가 어디 가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 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숙의 질문에 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민수와 함께 살아갈 생각이에요. 시장에서 장사도 계속하고 싶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린을 격려해 주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잘 참았어.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린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용감해. 아이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엄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호가 사라진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무거운 공기 대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두려움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린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게 꿈은 아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진짜 자유로워진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하며 눈치를 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과꽃이 피어난 이른 봄 린은 다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과 사세요. 달고 맛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손님들도 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린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정숙은 여전히 린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오늘은 장사 어째?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장사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린의 대답에 정숙은 흐뭇해했어요. 그래야지. 이제야 진짜 내 모습 같아. 어느 날 린은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더 자주 내려갈게. 남편의 이해와 지지는 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일을 조정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린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민수는 아빠가 자주 집에 오게 되자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 없어서 정말 좋아. 아이의 솔직한 말에 부모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이가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린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린 씨, 이거 우리 집에서 기른 배추야. 가져가. 민수야, 이 과자 좋아하지? 가져가렴. 작은 시장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린은 이런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린은 민수와 함께 그 사과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용기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 아니야, 전혀. 이제는 그냥 낡은 창고일 뿐이야. 창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직도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붉은 랜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창고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공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린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민수야, 여기를 내 놀이방으로 만들어 볼까? 정말요? 와, 좋아요. 아이의 기쁜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린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의 나라면 이 창고에 발도 못 들여놓았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서 과거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도 생겼어요. 정숙이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뭘 하고 있어? 과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린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정숙은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민수는 씩씩하게 창고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할아버지는 안 올 거죠? 응, 절대 안 와. 이제 우리는 안전해. 린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후 창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의 놀이감들과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작은 책상과 의자도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민수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아. 어느 저녁 린은 민수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왜요? 내가 용감하게 도움을 요청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거든.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엄마도 용감해요.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말에 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정말 잘 견뎌냈구나. 그날 밤 리는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아픔을 끌어안고 더 강해질 거야. 그녀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과 창고의 붉은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침 햇살이 창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린과 민수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과거의 어둠은 끝났고 이제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운과 역경을 아들과 함께 지혜롭게 이겨낸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